진짜들의 레알 섬톡톡.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 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의 송주임입니다. 몰디브가 한국인들에게 신혼여행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몰디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수중환경 그리고 바다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 그리고 섬, 무인도 이런 거를 상상하셨을 때 그 상상이 그대로 펼쳐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두 분 모두 휴가 후에 몰디브로 또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추가로 로빈슨 클럽에 이어서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인 이제 매력 계열의 웨스틴 미리안두 리조트를 9월 달에 다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로빈슨 눈을 갔다 와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서너 개 리조트를 들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웨스틴 미리안드입니다. 웨스틴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웨스틴 미리안드 같은 경우는 국내선으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신 후에 스피드보트로 갈아타셔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수상 비행기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40분 정도 걸리시고, 투어민으로 예약하시면 편도 수상 비행기로 업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도 이제 수상비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는데, 스케줄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보통 오전에 말레공항에 도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수상 비행기로 말레공항에서 리조트로 이동하는 것에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게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웨스틴 미리안도 전용 프리미어 라운지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라운지에서 좀 편하게 쉬시면서. 요즘 한국 여행객들이 웨스틴을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단 한국 여행객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 분들이 이제 앞서 방문을 많이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좋다라는 게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웨스틴 오너분이 이제 일본 분이시다 보니까 아시아 분들 위주로 해서 일식 그리고 한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고, 한식이 나오고 그리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에게 어떤 특화된 리조트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는 컵라면이 필요 없는 리조트라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필요 없죠? 실제로 가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제공을 따로 해주시고요. 한국인이냐 누구냐 물어봐가지고 한국인이다 하면 뭐 막 신라면도 주고, 직접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몰디브를 찾는 손님들이 우선순위는 언제나 객실일 텐데 웨스틴 객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웨스틴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룸 타입 비치풀 빌라, 그 다음에 디럭스 비치풀 빌라,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제 즐기실 수 있는 패밀리 비치풀 빌라. 패밀리 비치풀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가 이제 퀸 사이즈 침대 2개가 들어가는데, 일반 비치풀은 침대가 오션뷰 방향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요. 패밀리 같은 경우는 침대 2개가 45도 방향 정도를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버워터 풀빌라, 그 다음에 가장 상위 카테고리인 헤븐리 오버워터 풀빌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실 경우에는 뭐 비치 풀빌라 2박에 오버워터 풀빌라 2박, 아니시면은 1인당 한 100불 정도 추가하셔서 디럭스 비치 풀빌라 2박에 오버워터 풀빌라 2박,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고, 객실을 옮기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오버워터 풀빌라 쪽으로 해서 4박을 보통 진행하시는 편이시긴 하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버워터 풀빌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오버워터 풀빌라 그리고 헤븐리 오버워터 풀빌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신데, 두 객실의 큰 차이점은 오버워터 풀빌라보다는 헤븐리 오버워터 풀빌라가 객실의 디자인이라든지 좀 더 시설적인 부분이 좀 더 세련된 이제 고급스러움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헤븐리 오버워터 풀빌라 같은 경우는 한쪽 사이드에 통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개방감 자체가 사진으로 보셨던 거랑은 많이 다르다. 되게 힘들었던 게, 사진을 찍었을 때 그 객실의 개방감이나 이런 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아마 사진으로 보신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좋은 퀄리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븐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헤븐리 베드 잡으셨죠? 전 세계 체인 브랜드 웨스틴 계열 자체 헤븐리 베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이 몰디브 웨스틴 미란도 같은 경우는 더 업그레이드가 된 특화된 이제 헤븐리 베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한 20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웨스틴 그룹에서 최상위 브랜드에서만 제공을 하는 그런 침대인데, 이제 과학적으로 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최적의 숙면 환경을 제공하겠다. 되게 그런 느낌이죠. 말로 표현하기 힘든 편안함? 이거는 진짜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허니문이라면 특히 뭐 침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웨스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웨스틴 같은 경우는 인공섬이 아니라 순수한 자연섬입니다. 되게
섬이 작고요. 그리고 웬만한 시설들이 한 동선 안에 거의 다 모여있기 때문에 헤븐리 스파랑 워크아웃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제외한 나머지 레스토랑, 스튜디오, 이제 뭐 다이브 센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동선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았고 더 추가를 하자면 키즈클럽도 마련이 되어 있고 키즈클럽에서도 이제 베이비시팅이나 이런 것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뭐 부티크샵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림 그려주는 그 아트 스튜디오도 있는데 이게 가족 여행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이들 여기다 또 맡겨놓으면은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쉴 수 있으니까 좋고. 헤븐리 스파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는 선라이즈 쪽 오버 더 풀빌라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5개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파 같은 경우는 여기도 헤븐리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웰니스나 이런 거에 되게 특화된 트리트먼트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오버워터 스파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엎드리셨을 때 이제 바로 바텀 그라스도 그쵸. 있어가지고 이제 바다를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어떤 스파를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헤븐리라는 시스템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게 거의 스파다 보니까 추가 요금을 내고서라도 충분히 뭐 이용하실 만하고 한번 만족하시면은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용을 하게 되시는 거죠. 스파가 끝나시면은 휴식할 수 있는 나머지에서 바다 보면서 좀 의자에 누워서 티 같은 거 한 잔 드시면서 조금 여유를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 센터가 여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본 모든 리조트 중에서 제일 잘 돼 있는데 야외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밝은 오션뷰 전망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운동 기구들도 다 최신형. 1층에 탁구를 칠 수 있는 이제 탁구대가 있으신데 매주 직원분들이랑 탁구대회를 하거나 진행을 한다고 하니 직원분들이랑 같이 대결도 해보시고 하는 소소한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건식 사우나도 이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점도 여기서 참고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특별한 게 거기서 나 테니스 치고 싶어 하면은 거기 있는 직원분이 직접 상대가 되어주거든요. 다른 분이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와 아들이 같이 뭐 이제 공놀이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그 직원이 같이 또 동행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뭐 놀아주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남다른 서비스다. 보통들 손님들께서 보시면 테니스 코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해서 주된 거는 테니스지만 여기서 이제 풋살이라든지 축구 같은 것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는 다목적인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고 테니스를 즐기실 때는 뭐 테니스채부터 해서 공, 닦을 수 있는 수건 외부지만 물통에다가 얼음까지 비치를 해서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시간마다 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서비스를 더 생각하는 이 웨스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이브 센터 보통은 저희가 설명할 때 리조트의 다이브 센터 설명을 보통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틴 같은 경우는 장비 자체도 퀄리티가 좀 있고요. 가이드 스노클링을 하실 경우에는 담당 호텔 가이드분이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 장비를 직접 닦아주시더라고요. 고급 리조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노클링 할 때마다 개인 장비도 있지만 리조트 장비를 또 빌려서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웨스틴 같은 경우는 장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웨스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제 비치빌라 쪽에 있어봤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하우스리프 접근성이 거의 한 15m, 20m만 나가도 정말로 제대로 된 하우스리프, 다양한 어종들 여기서 거북이를 봤다라는 그걸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리조트들에 비해서 하우스리프의 거리 그런 부분들이 동선이 상당히 짧고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수중환경 하우스리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웨스틴의 밀 플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직접 레스토랑과 바에서 경험했던 썰 좀 풀어주시죠. 웨스틴 자체가 오링크루시브 호텔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컨셉에 맞게끔 하프보드를 이제 선택하셔도 되시고 하프보드 같은 경우는 뭐 음료 주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크게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하프보드 스타일이 더 맞으실 수가 있고요. 어차피 하프보드 같은 경우도 식사하실 때 소프트 드링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시면은 이제 오링크루시브 컨셉으로 해서 뭐 식사부터 해서 뭐 음료주류 무제한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올인클루시브 컨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뭐 가서 느꼈던 거는 뭐 레스토랑은 이제 더 아일랜드 키친이나 메인 레스토랑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호커라는 아시안식 점심 저녁을 드실 수 있는 야외 레스토랑이 있으시고 웨스틴의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이제 더 펄이라는 일식 전문 레스토랑 식사 같은 경우는 뭐 아일랜드 키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조중석을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침 같은 경우는 조식에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시면 오더하시는 스타일 점심 같은 경우는
알라카르트식으로 해서 투코스로 해서 에피타이저,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3개 중에 2개를 원하시는 대로 저녁 같은 경우는 뷔페나 아니면 3코스 알라카르트식으로 해서 즐기실 수가 있으시고 일단 웨스틴은 음식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리조트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아일랜드 키친은 조식은 약간 세미 뷔페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알라카르테도 시킬 수 있는데 테이블 보시면 메뉴판이 따로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 아시안 메뉴 그리고 신라면, 한식 메뉴가 있는데 그거 이제 시키시면은 그대로 갖다 주고요. 무료로. 그런데 나는 이 라면을 좀 더 맵게 먹고 싶다 아니면 국물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셰프가 직접 갖다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약간 반하게 되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신라면 이런 건 제공되는데 그날 어떤 재료 상황에 따라서 다른 한식 메뉴도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아마 앉아 계시면은 민 셰프가 와가지고 아마 물어볼 거예요. 뭐 오늘 떡국 나오는데 떡국 한번 먹어볼래? 아니면 불고기 나오는데 불고기 먹어볼래? 하면은 뭐 좋다 하면은 다 갖다 주시거든요. 되게 신기했던 게 한 명이 신라면을 시키면은 3명이 앉아있으면 3명께 다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주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때그때마다 좀 메뉴가 좀 다르시긴 한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김치볶음밥 술 많이 먹었다고 김치찌개도 한번 끓여주셨고 그다음 저녁엔 또 비비큐 먹을 때도 또 살며시 또 보쌈을 또 초고추장과 쌈을 또 통해서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셨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서비스가 좋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되게 차별화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비유를 하면은 저는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 정을 해외 리조트에서 느낀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이게 딱 그런 거예요.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국 사람이야 막 소주도 갖다 주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인에 특화되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이해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냥 일반 손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해줘야 돼 라는 게 뭔가 체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전문 레스토랑이고 점심 저녁 그렇게 해서 여기도 점심 같은 경우는 2코스, 석식 같은 경우는 3코스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호커 같은 경우는 아시안 스트리트 푸드가 나오는데 이제 뭐 태국식도 있고 인도네시아식도 있고 한데 뭐 나시고랭, 미고랭 이렇게 뭐 시켜 드시면 맛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도 저 호커 가서 점심 때 이제 2코스를 해서 이제 쏨땀이랑 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시켜봤는데 온전히 태국이에요. 일단 호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자리가 되게 좋아요. 선셋 이렇게 질 때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조금 이용하시려면 좀 일찍 가시면은 거기 이제 해변 바로 앞에 빈백이랑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금방 자리가 차요. 외국인들 거기 항상 앉아가지고 이제 선셋 보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더 펄 같은 경우는 매일 이용하실 수는 없고 4박 이상 하시는 분들 한해서 한 번 정도 이제 5코스 디너로 해서 일식의 제대로 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식사가 한 번 더 들어가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더 펄 이제 일식 먹고 할 때도 추가 메뉴가 막 계속 나와요. 뭐 사시미, 초밥, 그다음 튀김. 튀김은 거의 일본에서 먹는 거랑 그렇죠. 거의 참치 혹시 회에 한번 먹을 수 있냐 하니까 참치회가 진짜 이만큼 나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푸짐하게 줘요. 정말 막 시골집 갔을 때 할머니가 막 반찬 내어주듯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 너무 뭔가 다르다. 이런 게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매주 한 번 4박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 비치에서 즐길 수 있는 BBQ 디너, 선셋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섹션에서 즐길 수 있는 각 나라별의 음식들, 다양한 스테이크, 다양한 뭐 해산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선셋바라고 이제 아일랜드 키친 2층에 선셋바가 있는데 그쪽은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이제 인생샷 찍는 곳이죠. 이게 선셋도 예쁘지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몰디브의 전망, 이게 노을이 질 때 그 낭만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느끼기에 정말 좋은 위치고 그리고 뭐 주류라든가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추가 요금 내시면 랍스터 플래터 같은 것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웨스틴 몰디브 미리안드 리조트는 수중 환경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리조트로 알고 있는데 각자 경험한 수중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웨스틴의 수중 환경은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리조트, 그리고 하나는 이게 브라더 아일랜드, 그리고 또 하나가 하니파루 베이예요. 리조트 스노클링 환경 같은 경우는 웨스틴 미리안드는 바하톨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 바하톨은 몰디브에서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곳이다 보니까 정부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청정한 수중 환경 그리고 훼손되지 않는 환경, 산호초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환경 자체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항상 감시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하톨에 위치한 리조트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수중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웨스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이유가 웨스틴 같은 경우는 대양에서 들어오는 동쪽 방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다 스노클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 접근성이 좋다는 거는 초보자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쪽에서 이제 파도가 들어오는 거를 라군지대가 이제 거기서 상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잔잔한 환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아무 때나 스노클링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해변에서 한 30m 정도가 이제 하우스 리프 그렇죠. 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30m지만 체감상으로 한 10m, 15m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라군 코랄지대부터 해가지고 산호초 단지가 쫙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가다 보면 내가 언제 여기에 도착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깊이도 되게 한 2, 3m 정도 적당하다 보니까 구명조끼 입으신 분들도 이게 쭉 늘어나는 고프로 들고도 충분히 이제 수중환경 많이 찍으시고, 그 찍었을 때 퀄리티가 다른 리조트, 다른 아톨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이브 센터 앞에 있는 자체 하우스 리프에서 스노클링을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들어간 자체가 수심이 낮다 보니까 저도 수영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라이프 자켓 입고 들어가서 다이브 센터에서 헤븐리 스파 그 라인 짧은 거리를 수영환경을 즐겨봤는데 다양한 어종들도 많이 봤고, 거기에 핵심적인 거는 거북이를 볼 수 있는 브라더 아일랜드라는 익스커션이 있는데, 이제 제티 라운지에서 보시면은 바로 앞에 이제 보이는 무인도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거리는 한 200m 정도, 보트 타고 가면 한 5분 정도 이제 거리는 지역이고, 바하톨의 무인도다라고 하면은 훼손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면 또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그 해저 지형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보니까 불규칙한 어떤 하우스 리프가 형성되어 있어요. 물고기 많은 건 이제 기본인데 그 지형이나 이런 거에 되게 감탄을 하게 되고, 초반 도입부 들어가시면은 잠수하시는 분들 막 2, 3m 들어가시면 더 다채로운 풍경 볼 수 있고, 조금 더 진행하시다 보면 되게 이제 깊은 포인트도 나오는데 프리다이빙 실력 좀 있으신 분들은 그쪽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라더 아일랜드라는 이 익스커션은 꼭 한 번은 체험해볼만 하다. 저도 해봤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리조트를 다녀봤지만 웨스틴만큼 객실 앞에서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 많은 곳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스노클링 하러 바로 들어갔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구명조끼 입은 다른 분이 막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리조트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스노클링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만큼 여기가 물고기가 많고 볼 게 많고 스노클링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편안하다, 이런 게 누구나 이제 체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노클링의 매력에 확 빠져드는 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몰디브를 이제 몇 번씩 가보다 보니까 하우스 리프는 그냥 멋있다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리, 저같이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하우스 리프가 동선이 짧고 인접성이 좋은 리조트는 거의 찾기 힘들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 바하톨 웨스틴 미리안드 같은 경우는 이 인근에 하니파루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5월에서 11월까지가 이제 만타 시즌인데 플랑크톤이 이 시즌에 많이 몰려요. 플랑크톤이 생기면서 그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만타 가오리들이 거기에 떼거지로 이제 몰려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트립을 나갔을 때 만타가 발견이 되면은 만타 콜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만타 발견하면은 이 인근 리조트로 이제 그 콜을 쏘는 거죠. 우리 여기 발견했다 하면은 그 인근 리조트들이 이제 그 투어를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이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요. 5월에서 11월 때나 시기가 잘 맞으면 정말 눈앞에 장관이 펼쳐지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고 신의 축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정도로 수많은 만타 가오리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기에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추가 요금 내고서 하실 만한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틴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웨스틴 짧고 굵게 저도 2박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호커 레스토랑 앞에 선셋을 보면서 바베큐 디너를 먹었을 때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선셋을 봤기 때문에 그 선셋과 함께 마시는 식사 퀄리티,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도 너무 만족을 했었고, 제가 생각했던 웨스틴은 선셋 그리고 하우스 리프, 이게 가장 인상이 좀 많이 남았던 리조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임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웨스틴 같은 경우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기억에 많이 깊이 남아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보니까 저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웨스틴이 다시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매력이 뭘까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VIP가 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름 붙이기로 이제 원소울 서비스라고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의 어떤 문화,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한다는 거죠. 수중환경 뭐 이런 부분도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데, 저는 그래도 서비스가 가장 좋지 않았나. 저는 로런트 형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웨스틴 몰디브 미리안드 리조트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뭐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을 드릴 수는 없고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웨스틴 미란드는 9.9점을 주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에 9점을 준 이유가 오늘부터 저는 웨스틴은 뭐 무조건 10점이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간다면 저는 웨스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